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변화무쌍하고 우리도 변화무쌍하다. 변화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일이 아닌가.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의 저자 장수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춤도 좋고 흥도 좋은데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모두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음식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유전자가 있을 텐데 네. 그거 역시도 우리나라의 음식, 한식이 건드렸다. 뭘 건드렸죠? 맛에 대한 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네. 미국에 가면 그 도시 근처에 아주 자연 환경을 잘 즐기게 중간에 공원들이 많죠. 바비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아요. 몇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거기 가면 해 먹습니다. 미국인을 따라할 때도 있고 불고기를 재워 가지고 거기서 익혀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거의 예외 없습니다. 주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친구들 한둘이 모여요. 이게 뭐냐고. 미국 친구들 되게 좋아하죠, 불고기. 드셔보시라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우리가 잘 주잖아요. 먹으면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불고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인류의 입맛을 즐겁게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굽잖아요. 보통 서양 음식 고기는 고기대로 굽거나 뭐 조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스나 드레싱을 뿌리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네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맛을 느끼게끔 하는 이 한식의 특징이 뭘까? 불고기 이렇게 보면 양념이 달큰하잖아요. 또 하나는 불고기에 들어가 있는 소는 단백질이니까 양념을 넣어가지고 익히게 되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 중에서 감칠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념에 당도 있고 고기 자체에 단백질도 있고 하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소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인공적으로 생기는 많은 화학물질인데 그게 우리 입맛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이 인류라고 하면 맛을 느끼게끔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다 건드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맛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든 인류가 갖는 공통적인 유전적 특징이 아닌가. 양념을 해서 굽는 고기 말고도 우리나라 음식을 보게 되면 흔히 손맛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맞아요. 조물조물 묻히고 양념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게 많고 단순히 불고기를 넘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이 반찬 음식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는 그런 맛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빔밥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섞였으니까 섞인 맛 하나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의 감각은 숙성해서 만들고 조물조물해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맛 종류가 그럴 때마다 늘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다양한 맛을 느끼게끔 하는데 이 한식이 아주 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역할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유전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한시켜서 생각해 볼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인류가 익혀 먹는 습관이 언제부턴가 생기고 나서 인류만 갖게 된 그 맛 감각들이 진화했다. 한식은 그것을 자극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누가 입이 제일 커요? 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롤링스톤스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보컬이 이제 믹 제거라는 사람인데 입이 되게 큽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입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도 다람쥐보다 입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람쥐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인간의 입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위장도 별로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동물에 비해서 위장의 그 근육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시간도 짧아요. 재밌는 거는 소장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럴까? 음식을 익히면 탄수화물이 젤라틴화가 되고요. 단백질도 역시 젤라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씹어서 넣으면 그럼 거기서 영양분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알다시피 다른 동물들은 항상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먹더라도 그 영양분 충분히 들어오니까 먹는 시간 말고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창자만 잔뜩 늘린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런 거죠. 우리가 불을 사용하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 소화계가 변화하는 자연 환경 요인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조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의 그 소화기관을 바꿔버린 거죠. 소화기관을 만드는 유전자가 바뀐 거죠.
인간이 더 깁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부위가 주름도 많이 잡혀 있기도 해요.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 한 면 정도가 나올 정도라고 그래요. 유인원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익히다 보니까 불맛을 알게 된 거예요. 불맛을 알게 되는 것은 통증이나 아니면 열, 이걸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그 매운맛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맵부심 있잖아요. 한식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 불맛에 익숙해진 우리 인류의 이 맛 감각이 있는데 그걸 자극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고 신기한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거기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 책에서 담지 않은 내용을 아주 쪽집게처럼 잘 짚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대응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만의 문화가 생겼을 거고, 우리 식문화에서도 그건 투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게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노하우를 갖다 만들어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빈 선생님을 비롯한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 좀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 네. 대표적으로 우유, 서양처럼 많이 네. 먹지 않던 그런 식재료잖아요. 그럼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요리도 들어가고 덜 먹었으면 흔히 말하는 유당 불내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유당을 분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젖을 띈 지가 언젠데 그거를 분해하는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당 불내증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우유를 한 잔 마실 때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마시면 아마 속탈이 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이. 아이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모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당이라고 하는 걸 분해해야 포도당이 생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ATP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요. 아마 포유류 다 그럴 겁니다. 어린이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진화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야, 이거 쓸모없어. 그런 스위치를 내려요. 저 북유럽 쪽에는 농사 짓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땅도 안 좋고, 어떻게 내가 기르고 있는 이 가축으로부터 좀 뭔가 얻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다행히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있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유당 분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해서 더 많은 자손을 볼 수 있었겠네요. 진화학 하시는 분들이 선택 계수를 이렇게 보면 0.004 정도의 선택 계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집단 내에서 유당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0%에서 90%까지 되는데 한 200년밖에 안 걸린대요.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비율이 알려져 있나요? 우리가 아마 10%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는 뭐 95, 98%. 그러니까 거기 낙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네요. 또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가 독특하다고 그럴까? 사회적으로도 음주에 너무 관대함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코올을 잘 분해하나요? 이 알코올을 마시면 알데하이드로 바꿔주거든요. 알데하이드가 그 해로운 거잖아요. 알데하이드를 아세틱 애시드로 바꿔주는 유전자가 있으면 술 마셔도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데요. 술 마시면 속부터 아파요. 기분 좋아지기 전에 속부터 아프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4명당 하나 알코올이래요. 그러면 꽤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네. 알데하이드를 분해해서 아세트산으로 바꿔주는 거는 정상이에요.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바꿔주는 유전자 그 효소가 너무 잘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면 금방 알데하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분해하는 능력은 보통이에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술 먹으면 안 돼요. 그것까지 합치면 3명당 하나꼴로는 술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대요. 그런데 유럽인들은 그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더 술 잘 먹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음주를 하면 안 되는 비율이 분들이 많은 거네요.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알코올 분해 능력이 어떤 문화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갖고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즐거움을 느끼는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딱 전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을 직접 부딪히지 않으니까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따라서 진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복제될 때 예를 들면 뭐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여기에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게 10억 분의 1이라고 치고 그럼 한 3개 정도 실수가 생기는데 그게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인류가 몇 명이죠? 80억 육박하고 있죠. 그런 돌연변이가 어쨌든 꽤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는 살아남고 어떤 유전자는 살아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변화무쌍하고 우리도 변화무쌍하다. 변화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일이 아닌가. 우리 인간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핵가족도 이제 옛말이고 1인 가구가 대거 증가하여 사회는 자꾸만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경향성을 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한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오늘 저녁에도 식구와 함께가 아니라 TV나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며 혼자 밥을 먹는다. 현대 물질 문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쌓아올린 생산물에 비례해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다. 인류의 사회성과 공동체성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음식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현상도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 말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전 그 글을 쓰면서 대단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살아오면서 체득한 우리의 문화였죠. 모든 인류의 문화인 셈이겠죠. 유전자부터 문화, 음식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읽을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옥같이 책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